안녕하세요. 기본영문법 제2과 주어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첫 시간으로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에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student, child 이렇게요. 근데 셀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복수 형태를 만들 때는 student처럼 그냥 명사 뒤에 s만 붙여서 나타내는 규칙 변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child처럼 전혀 다른 형태 children 이렇게 불규칙 변화를 하는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그런 명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식물을 가리키는 명사들도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fox, deer, leaf 이런 명사들이요. 자, 근데요, fox처럼 x로 끝나는 경우에는 복수형 뒤에 es가 붙고요. 그냥 s가 붙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deer 같은 경우에는 단수형하고 복수형하고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보고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eaf처럼 f로 끝나는 경우에는 f 다음에 s를 붙이면 발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f를 v로 바꾸고 그 다음에 es를 붙입니다. leave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또 사물이 있죠. book, building 이렇게요. 둘 다 s만 붙여서도 복수를 만들 수 있는 명사들이네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place, 뭐 예를 들면 librar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것 inch. 그 다음에 inch처럼 ch로 끝나는 경우에도 뒤에 es가 붙고요. 복수형을 만들 때요.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선뜻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일까 싶은 것들인데 역시나 셀 수 있는 명사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특별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suggestion이라든지 dream이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없는 명사들 대체로 이제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경우에 셀 수 없는 거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체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낼 때 예를 들면은 가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낱낱이 개체들을 집합해서 얘기할 때 그걸 가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desk, chair, table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furniture 이 단어는 세지 못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또는 또 형체가 있어도 덩어리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알갱이, 모래같이 낱낱이 형체가 너무 작아서 셀 수 없는 것들은 대체로 여기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만을 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도 뒤에 항상 단수형을 취해줍니다. 그럼 그 실제적인 예들을 한번 볼게요. 자, 추상적인 개념이요. happiness, death, good. 여기서 good은 이제 선이란 선과 악의 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과목, 학문, 이념 이런 거요. science, economics, democracy, economics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자체에 s자가 붙은 건데 이게 이제 복수형의 s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뭐 기체, 액체 이런 거요. 우리 충분히 이게 셀 수 없는 거구나라고 파악이 되시죠? air, smoke, steam, gas, water, blood, milk, tea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힘이나 에너지를 나타내는 heat, electricity, sunshine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물질, 재료 이런 것들 wood, fabric, 그 다음에 paper 이런 것들 세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너무 알갱이가 작아서 셀 수 없는 것 sand, salt, rice, hair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덩어리진 것 뭐 작게 쪼개도 빵이고요. 그쵸? 그대로 있어도 빵이고요. 그래서 soap, bread, cheese, meat 이런 것들도 이런 덩어리진 것들도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furniture 같은 집합적인 개념의 명사들 furniture, equipment, money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advice, information, knowledge 이런 명사들은 세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사들이요. 여기 지금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먼저 볼게요. glass 같은 경우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이 같은 단어가요. 셀 수 없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a glass of water please. 자,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여기서 glass는 유리잔을 얘기를 하죠. 유리잔. 이건 사물이에요. 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glass 이렇게 썼죠. 그런데 the vase is made of glass. 그 꽃병은 유리로 만들어졌다. 네, 어떤 재료를 얘기하는 유리의 뜻으로 쓰였어요. 이런 경우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그쵸, 앞에 어나 아니면 또 복수 형태거나 이런 형태를 갖추지 않고 그냥 glass 이렇게 썼죠. 자, worry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no worries at all. 나는 전혀 걱정거리가 없다. 여기서는 걱정거리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worries, y를 i를 고치고 es 붙여서 복수형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예문은 worry is usually a wasted emotion. 걱정은 보통 쓸데없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worry는 걱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에 따라서 이것이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문 한번 볼까요? turn off the lights. 전등불을 끄세요. 여기서 light는 전등불을 나타내죠. 사물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가능하고요. 그런데 the photo was taken under dim light. 그 사진은 흐린 불빛 아래에서 찍혔습니다. 여기서 light는 빛이죠. 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열이나 에너지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